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좀 약속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갈 진도는 많고, 그죠? 마음은 급하고, 하다 보면 거의 속도가 막 급속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하는 교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빨라지면 쿡쿡 찔러주세요. 눈으로 찔러주세요. 그럼 제가 내가 오버했구나라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다 맞을 욕심 안 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맞을 건데 60%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하면은 35문제 중에서 21문제만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잘하는 암기 팁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자주는 아닌데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까지 외워주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건 솔직히 여러분 선택입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건 나오면 틀려버리셔도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1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게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암기력에 제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하고 4학년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1학년 때는 외웠어. 그러면 1시간 안에 50%를 까먹습니다. 그쵸? 근데 4학년이 되면 책만 덮는 순간 잊어버려. 그쵸? 분명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는데 내가 지금 요 글자를 어떻게 배웠는데 요거를 유지하도록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떠오르게 할 겁니다. 자꾸 물어볼 거예요. 결국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외운 거 뭐였죠?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또는 뭐 한 3주 전에 외운 거 뭐였죠? 라고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고객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모두 3시간이에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이론 들어갈 겁니다. 자, 이론 들어가는데, 이론도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굳이 책을 볼 필요는 없어요. 머리만 이렇게 열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전체적인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줄을 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할 때도 제가 요 이론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거를 1시간,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3번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면 머릿속에 외워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면 이 암기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좀 괴롭혀 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면 합격이 코앞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자, 우리 합격률 되게 높은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뭐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떨어지면 정말 망신이다. 이 생각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제가 결코 헛되이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403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얘기하는요. 자,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요거 잘 활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이게 수업 시간에, 나 이거 분명히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집에 가면 내가 뭘 이해했다는 거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요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활용하시면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좀 속도를 낼 겁니다. 속도를 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답변이 안 올라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게끔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끗이 뭔지는 아시죠? 한 번에 끝난다 해서 한 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은 우리 이론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서의 403쪽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맨 꼭대기에 문제 경향이 하나 나올 겁니다. 문제 경향.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에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시간적인 투자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이거 좀 중요하겠구나. 웬만하면 다 맞으셔야 됩니다. 8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거기 보이시죠? 역학과 질병관리. 요게 6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나옵니다. 역학을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간호가정하고 역학은 요 두 개는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두 영역은 다 맞아주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정책. 오늘 나갈 겁니다. 근데 요게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나올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나올 것만 얘기해드리고 나올 것만 나오니까 웬만하면 다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거의 포기에 가까운 게 거기 4번째에 있는 보건사업 기획 및 간호이론이요. 이 간호이론은 제가 진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업은 하긴 합니다.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야기하듯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다. 근데 외우진 않을 거야. 우린 포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요게 우리 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서 요걸 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게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절대 포기를 못할 겁니다. 3문제 다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보건 및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오는데요. 학교 보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교육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암기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에 자신이 없으면 이 문제 그냥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암기 팁은 드릴 겁니다. 암기 팁을 드릴 거니까 외우셨다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두 문제 나오는 산업보건. 근데 산업보건은 얘는 나올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주셔야 됩니다. 나올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자보건, 인구가족계. 모자보건 얘도 한두 문제인데 얘도 나올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가족간호 요거 혹시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수님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게 가족간호일 겁니다. 그래도 한두 문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래서 이거는 맞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은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도 교수님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강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포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알려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외울 게 많으니까 일단 포기. 그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업 쪽은 이제 뭐 재활도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심심하면 맞아주시면 되고, 그죠? 심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사회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포기라는 게 뭐냐면 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딱 보고 감으로 여기 답이겠는데 이게 우연히 맞아, 그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재수가 없어 틀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가정 제가 주력으로 하겠습니다. 역학 주력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오늘 나갈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 거, 그러니까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저는 저 같으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기할 거 간호이론 포기하겠습니다. 환경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도 일부만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인데요. 크게 3가지를 좀 찾아 들어갈 거거든요. 하나가 보건의료 제도 들어갈 겁니다. 보건의료 제도 또는 보건의료 체계 또는 제도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고 나면 이거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결국 보건의료 전달체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체계.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의사들한테 주는
보상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의료 행위를 했어. 이럴 때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걸 우리 지불보상제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불보상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지불보상제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맞아주시더라고요. 왜냐면 행위별수까지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위별수까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맞아주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 각인하라라는 주의예요. 자, 보건의료 제도는 WHO가 제시했어요. 자, 니네 나라가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 거야? 그럼 반드시 5개는 있어야 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5개가 뭐냐면, 자, 맨 밑에가 자원의 개발입니다. 자원의 개발. 자, 자원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개발된 자원의 조직화예요. 자원의 조직화. 자, 머리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직이 됐으면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 양 사이드로 돈이 필요해요. 재원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 및 행정.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서비스 전달. 요 5개를 우리 보건의료 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쪽 자원 쪽입니다. 그리고 조직 쪽입니다. 요게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조직 쪽 나왔고. 자, 제가 궁금한 거는 관리는 뭐 관리가 있으니까 관리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 재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잠깐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그러니까 맨 밑에가 자원의 개발, 그 위에가 자원의 조직화, 그리고 나면 양 사이드로 재원, 그 다음에 관리, 맨 꼭대기에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 근데 자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원. 자, 자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하나가 인력, 2번째 시설, 3번째 장비 및 물자, 그 다음에 지식까지. 요 4개를 자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다음 중 자원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 4가지 외우기 힘든데요. 2가지라도 외워두세요. 인력, 시설. 그죠? 나머지 장비, 물자, 지식인데 요 2개를 대부분 보기 중에 얘 아니면 얘가 나오더라고요. 인력 아니면 시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 일단 자원은 4개입니다. 자, 인력에 대해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인력 하면은 제가 이건 법 얘기를 살짝 들어갈까 해요. 우리 어차피 법을 할 거니까. 자, 의료법에서는 인력을 뭐라고 하냐면 의료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의료인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의료인은 모두 몇 사람이에요? 네, 5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네,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의료인. 자, 그런데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자,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건의료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건의료인. 자, 의료인은 분명히 5명이었거든요. 여기에 약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간호조무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보건의료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건의료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인도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죠.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건의료인. 훨씬 포인트 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 분들을 우리 인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 우리는 인력에 속하는구나. 왜? 우리는 간호사니까. 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시설은요. 자, 시설은 이것도 2개로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의료법에서 나와 있는 시설은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료기관에 뭐가 있는데 나중에 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뭐 병원, 종합병원, 의원 배우실 겁니다. 하여튼 이거를 의료기관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요거 하나 더 집으면 되지.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기관. 그렇죠?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보건의료기관 안에는 당연히 의료기관도 들어가고, 또 보건소도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약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자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외울
외우기 편할 거예요. 왜? 나중에 법 배우면 우리 외울 거거든요. 우리 의료법도 배울 거고 보건의료기본법도 배울 거고 이때 법을 보면 다 외워질 거예요. 지금은 안 외우셔도 돼. 일단 인력과 시설이 자원이구나. 그 다음에 장비, 물자, 지식까지도 자원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울 겁니다. 이게 자원이고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원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들어갈 겁니다. 조직화. 자, 조직화. 자, 조직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조직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국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조직이 있습니다. 혹시 국제 조직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보건과 관련된 조직, 국제 조직. 그렇지, WHO. 그렇죠? WHO. 근데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WHO, 국제조직이구나. 알고 계시면 돼. 그다음 국내 조직은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중앙조직이 있고요. 중앙조직. 또 하나가 지방조직이 있어요. 혹시 중앙조직, 보건과 관련된 중앙조직 혹시 지나가다가 이렇게 귀 동양에서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무슨 부? 무슨 부? 그치, 보건복지부. 예, 맞아요. 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그런데 보건복지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행안부 있습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럼 중앙조직이 2개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상식선에서 들으시면 돼. 혹시 환경은 어디서 관장하는 줄 아세요? 환경? 말 그대로 환경부가 합니다. 환경부가. 환경부가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업보건 배우죠? 산업보건은 혹시 어디서 관장하는지 아세요? 뭐죠? 산업보건부? 네, 고용노동부라고 있습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돼. 네, 고용노동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학교 부속 종합병원 있는 건 아시죠? 각 학교마다 부속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 부속병원은 어디서 관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교육부가 합니다. 또 교육부가. 자, 이렇게 자, 중앙조직이 이렇게 많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앙조직이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어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게 더 많을까? 좋은 점이 많을까? 나쁜 점이 더 많을까? 나쁜 점이 훨씬 많아요. 다원화되어 있어서 나쁘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다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되었다는 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예, 맞아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 자, 이 중에서 2개 조직이 되게 중요해요. 2개 조직이 뭘까요? 보건복지부, 옳지. 또 행정안부. 요게 중요해. 그래서 이걸 갖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귀로 그냥 쓱 들으시면 돼. 저는 행안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보건복지부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같은 역할?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용돈 주죠. 그렇죠? 예산권 갖고 있습니다. 예산권. 자, 우리는 엄마 자식이다, 아빠 자식이다. 우리는 또 엄빠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르라면 아빠 자식이에요. 왜? 아빠 성을 따르잖아. 그렇죠? 결국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뽑아주고 우리한테 월급 주는 게 행안부예요. 아버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럼 엄마 같은 보건복지부는요. 잔소리만 합니다. 잔소리. 자, 예를 들어서 너 대학생이나 돼갖고 그 옷걸이 뭐니? 옷 좀 사 입어. 막 그러면 엄마 그러면 돈 좀 옷 사 입게.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네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빠한테 쭈르륵 가서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옷 사 입으래.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아빠가 그놈의 옆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두 분 사이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보건복지부는 잔소리만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업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업을 감독하는데 돈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해라고 명령을 내려요. 돈은요? 돈 없어. 행안부에서 얘기해. 그 행안부에 쭉 가면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업하는데 돈 주세요. 행안부가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우리는 홍길동 같은 존재다.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보건소 실습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구청에 가면 보건소가 앞에 있어요? 보건소 구청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맞아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정말 일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일원화입니다.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돼야지 돈도 많고 타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결국 중앙조직 쪽에 다 신경 쓰지 말고 요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 보건복지부, 사업감독권. 모르시면 그냥 엄마 같은 역할. 잔소리. 행안부는 예산권, 인사권. 두 개 외우셔야 돼. 예산권, 인사권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조직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방조직에는 일단 시도가 있을 거예요. 시도. 여기서부터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법에서 얘기를 할 건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도가 있고,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모르시더라고요. 시도의 시하고 시군구의 시하고 다를 것 같은 느낌 들죠? 그쵸? 그쵸? 어떻게 달라? 시도의 시는 서울특별시, 굉장히 큰 시. 여기 시군구의 시는 안양시, 용인시, 작은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는 거고, 여기 구청 안에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는 거예요. 보건지소. 서열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돼야지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보건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예요. 진료소.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에, 이건 이제 법에서 이제 배우실 건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이러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시도 위에 어디로 갈까요? 보건복지부로 갈까요? 행안부로 갈까요? 연결해 주셔야지. 그치, 행안부로 가는 거죠, 행안부로. 왜냐면 우리 행안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행안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요게 조직이에요. 우리나라의 신현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책을 볼게요. 책은 403쪽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보건의료 체계가 있을 거예요. 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 체계 또는 국가보건의료 제도라고 표현했고요. WHO가 제시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조그만 박스 안에 저 밑에 가시면 1번 해놓고 자원의 개발이라고 표현했고, 자, 자원 4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기억하시라 했는데 뭐 했었죠? 인력, 또 하나 시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장비, 물자, 지식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자원의 조직 및 배치, 저는 자원의 조직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국가보건당국 조직,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됐냐면 뒤로 갈게요. 잠깐 들어갑니다. 404쪽으로 갈게요. 404쪽에 가시면 보건의료 기관 해놓고 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맞죠? 자, 행안부 뭐라고 해요? 행안부 무슨 건? 인사권, 예산권을 갖고 있다. 자, 보건복지부 사업감독권을 갖고 있다. 거기 써있죠? 이렇게 옆에 써있을 겁니다. 점선 표시되어 있고 실선 표시되어 있을 거고. 보이시죠? 예, 거기 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또 하나가 사업감독권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행안부에서 실선으로 시도가 있을 거고, 시군구가 있고, 구 안에 보건소 있을 거고, 지소,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이렇게 실선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보건복지부는 직접적인 소관 있나요? 이게 이제 특수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요. 요게 조직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중에서 외울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세요. 403쪽으로 다시 오세요. 자, 동그라미 2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조직 얘기를 했고요. 근데 보험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 잠깐 들어갈 건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원의 조직화 중에서 조직 배웠고, 그 다음에 보험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사회보장제도. 자,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서 개나 돼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냥 기본은 국가가 챙겨줄게. 이게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하나가 사회보험이 있어요.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3개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보험이잖아요. 근데 보험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회자가 붙어 있는 거는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보험은 내가 들고 싶은 사람만 드는데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돈 내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아파? 그럼 혜택을 주는 거죠. 이거 우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비해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국가가 100% 다 해줍니다. 이거 우리 공공부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회 서비스는 진짜 무시하셔도 돼.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겁니다. 크게 2가지.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사회보험.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공공부조. 요 2개. 근데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한번 나오고. 사회보험 안에는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하나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소득보장제도. 그 다음에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의료보장제도. 그 다음에 장기 요양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 일단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 일단 사회보험 중에 소득보장제도 중에 제일 처음 생긴 게 산재. 혹시 들어보셨어요? 산재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금. 들어보셨어요? 예, 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용보험. 들어보셨나요? 네, 고용보험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 생활하시면서 고용보험 얘기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장제도 중에 산재 있습니다. 산재. 이 산재하고 이 산재가 다른 건가? 똑같아요. 결국 산재는 되게 좋은 거죠. 왜? 소득도 보장해주고 의료도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산업보건에서 주로 나오는 게 산재 쪽입니다. 그렇죠?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보장제도 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건강보험이요. 건강보험. 요게 들어가는 거죠. 건강보험.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들어보셨어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또 다시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는데,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소득보장제도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자라고 들어보셨죠?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이에요.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니까, 달달이 무슨 돈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비해서 의료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 됐죠? 자, 요거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의료보장제도는 몇 개다? 3개다. 정답을 했네. 3개. 뭐예요? 뭐예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의료보장제도 3개다. 뭐예요? 그치? 건강보험. 또? 아니지. 장기는 장기요양이자 의료보장제도 아니잖아. 그죠? 뭐예요? 산재. 또 하나. 아니지. 연금은 소득보장제도잖아. 예, 의료급여. 3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공공부조는 뭐냐? 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사회보험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의료보장제도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를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팁. 건강보험 몇 년에 생겼는지 아세요? 77년에 생겼습니다. 자, 의료급여 77년에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2개가 77년에 생겼어. 그래서 저는 이걸 쌍칠년 이렇게 외웁니다. 쌍칠년. 건강보험 77년, 의료급여 77년.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외우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 시험 문제 은근히 슬쩍 나오기도 하거든요. 보기에는 슬쩍 나오거든요. 하여튼 77년. 왜냐면 특이하잖아. 쌍칠년이니까. 그래서 교수님들도 심심하면 내는 게 이게 보기 중에 슬쩍 냅니다. 건강보험 77년, 의료급여 77년.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표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보장제도 3개. 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에 장기요양은 뭐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표를 잘 활용하시면 예, 대답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 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403쪽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세 개입니다. 사회보험 계속 표를 보고 있습니다.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볼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사회보험은 다시 세 개입니다.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노인요양. 그렇죠? 제가 장기요양이라고 했는데 노인요양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소득보장제도는 산재, 연금, 고용보. 제가 말 안 했는데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병수당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장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손해보는 거를 주는 게 상병수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없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만 이름만 딸랑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개만 외우시면 돼요. 산재, 연금보험, 고용보험. 요게 소득보장제도구나. 자, 의료보장제도, 산재도 또 있고 건강보험.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요? 77년. 옳지. 노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의료보장제도는 의료급여.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요? 77년. 네, 요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보건의료 제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전달체계 들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 책 순서대로 보면 지불보상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불보상제도는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를 지불보상제도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 행위별수까지.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되죠. 그렇죠? 그럼 행위별수까지는 뭐예요?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매기는 거야. 근데 솔직히 행위 하나하나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점수당 얼마 곱하기를 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의사가 행위를 하기 전에 가격이 매겨져요? 하고 나서 가격이 매겨져요?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를 사후 결정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책에 보이시나요? 자, 사후, 거기 4번 제목에 진료비 지불보상제도가 있을 거고 사전 결정 방식 있고 사후 결정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사후 결정 방식, 의사가 행위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죠. 왜냐면 의사도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쓰다듬는데 수가가 매겨지면 쓰다듬다 못해 끌어안을 거다,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후 결정 방식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착각하시더라고요. 혹시 행위별 수까지 하면 의사하고 환자 사이는 좋을까 나쁠까? 예? 의사하고 환자 사이는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의사가 되게 친절하거든요. 꼬매주는 것도 막 꼼꼼히 꼬매주잖아요. 한 10반을 꼬맬 것도 20반을 꼬매주잖아요. 그럼 이 의사가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누구랑 누구는 나쁠까요? 혹시 누구랑 누구는 사이가 나쁠까요? 혹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잘 모르시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건강보험법 한번 배우실 건데 일단 여기서 잠깐 맛만 배드릴게요. 자, 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가입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기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서 돈 내요, 안 내요? 치료받고. 근데 치료비 돈 다 내요? 일부만 내요? 일부만 내요? 그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예. 공단에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심평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심평원하고 공단을 같이 취급하면 여기다 청구를 해요. 그럼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꼭 깎아요. 이것만 받으라고. 결국 누구랑 누구는 사이가 나빠요? 여기 공단 심평원하고 의료기관의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입자하고 의료기관의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막 의사가 이런 의료행위를 하면 저 의사 돈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환자하고 사이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장점에 보시면 마지막 점땡이 있을 거예요. 원만한 의사 환자 관계가 유지가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장단점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굳이 읽지 않아도 웬만하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위별수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두제 들어갈 건데 혹시 인두제 설명 필요하실까요? 네, 설명 필요하실까요? 네,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인두제 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세요?
설명 필요하네. 어느 나라인지 모르시잖아. 그렇죠? 예, 영국입니다. 자, 영국인데 제가 영국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한테 다음 생에 한국에서 태어날래, 영국에서 태어날래 선택하라면 어디서 태어나실래요? 한국.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각본이 아닌데 영국에서 태어날래요. 저는요. 왜냐면 영국이 더 좋아 보여서 더 선진국인 것 같아서 영국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너 전문의 딸래 일반의 할래? 요거 물어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많아요? 일반의가 많아요? 전문의가 훨씬 많아요. 거의 80% 넘거든요. 근데 영국은 진짜 일반의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의가.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일반 의사 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일반 의사라는 건 개업이, 바로 개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개업할래? 라고 물어보면, 저 고향이 A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개업하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서 그 병원을 내가 직접 개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의사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환자 명단도 다 있습니다. 3,500명. 지금 좀 많겠죠. 그 정도 명단이 다 있어요. 그럼 저는 그 환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모든 게 다 무료인 건 아시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든 외래 진료를 받든 모두 무료예요. 자, 이런데 그러면 뭐예요? 환자한테 돈 한 푼 안 받는다는 거죠. 그 의사들이.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요, 돈은? 네, 사람 환자 명수대로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아요. 결국 3,500명 곱하기 한 명당 얼마 단가를 매겨줘서 요 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환자한테 받든 국가한테 받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쓰는 소모품은 다 의사 돈이야.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 환자가 감기약 달래. 내 돈으로 줘야 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영국 처방전은 감기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사과 둘, 귤 하나 나가서 사 먹으세요. 요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의사가 내 몸을 생각하나 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여기 영국에 갔는데 아기가 이제 수도에 이게 막 물집이 다 생겼더래요. 보니까 수동인 것 같더래요.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수두면 약을 막 봉다리로 주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갔대요. 가갖고 이제 여기 가서 딱 보여주니까 의사가 수두입니다 이러더래요. 그쵸. 제가 보기에도 수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수두잖아요. 약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아프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수두인데 왜 약을 안 줘요? 그랬더니 그 의사는 왜 약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국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치료 못할 것 같아. 그럼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자, 그 큰 병원으로 보내면 여기서 3,500명 중에 마이너스 1명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치료 받고 다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선 입원하려면 거의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보통. 이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뭘 하다가 이제 팔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갖고서 이제 난리가고 이제 응급을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119를 불렀대요. 근데 119를 누르고 전화하고 딱 이렇게 핸드폰을 껐는데 엥 하고 나오더래요. 진짜 빨리 오더래요. 그래서 와 여기 영국은 진짜 좋다. 응급체계가 진짜 잘 돼 있다. 그래서 바로 싣고 응급실 가갖고 막 엑스레이 찍고 그러더니 뼈 안 부러지고 신경 괜찮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꼬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의사가 사라졌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응급 아니잖아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 입원을 했대요. 그 몇 번 꼬매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꼬매주고 그다음에 퇴원하라 그러더래요. 다 무료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영국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게 이거. 그래서 사람의 머리수대로 돈을 받는다 해서 인두제예요. 인두제. 그래서 인두제의 장점, 단점이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렇죠? 한번 볼게요. 인두제입니다.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 방식. 맞죠? 네. 그리고 자,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대. 바로 옆에 보이실 겁니다. 예방에 많은 관심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냐면 아파서 치료하면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의료 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료인 수입의 평준화를 유도합니다. 맞아요? 의료인 수입이 다 똑같죠? 3,500명 곱하기 얼마? 다 똑같습니다. 자, 단점 볼게요. 서비스 양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환자 후송 의뢰 증가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네, 툭하면 환자를 보냅니다. 큰 병원에. 그리고 고도의 전문의에게는 적용이 곤란하대요. 맞아요?
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고도의 전문의에게 딱 좋은 게 뭔데요? 고도의 전문의에게 딱 좋은 거. 조금 전에 배웠는데. 행위별수까지. 왜냐면 고도의 전문의는 행위가 엄청 디테일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하나만 다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의에게 딱 좋은 거는 행위별수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까지고 그래서 전문의가 많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봉급제입니다. 자, 봉급제 뭔지 아시죠? 네, 돈 받는 거 월급제입니다. 자, 요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이면 이거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봉급제입니다. 봉급제 단순히 봉급 반반.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도 봉급제 있나요? 월급 받는 의사 있나요? 우리나라 의사들? 아니, 보건소, 그렇죠. 보건소. 그러면 민간병원은요? 민간병원에서는 봉급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뭐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다 봉급제 받잖아요. 근데 봉급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봉급제가 있고 성과급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단순 봉급제는 한 달에 얼마면 그것만 받는 거야. 성과급제는 환자를 많이 봐 플러스 알파를 더 받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의사들은 단순 봉급제일까요? 성과급제일까요? 성과급제예요. 성과급제는 행위별수까지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봉급제는 그냥 단순 봉급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얼마면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레전트들이에요. 레전트들은 한 달에 얼마면 그것만 받아요. 일을 많이 해도 그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전트들이 화나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맨날 월급은 그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봉급제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옆에 장점, 단점 그냥 넘어갈게요. 시험 이제 거의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포괄수까제. 자, 행위별 수까제만큼 많이 나오는 게 포괄수까제. 포괄수까제가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설명 필요할까요? 자, 포괄수까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세트 판매. 자, 우리가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가서 저 불갈비 버거하고요, 쉐이크하고요, 감자튀김 주세요라고 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손님 이렇게 드시는 거 말고 세트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세트로 하면 싸요, 비싸요? 싸죠. 네, 그게 포괄수까제. 결국 포괄수까제는 세트인데 세트로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환자 하루당 얼마, 또 환자 한 명당 얼마, 또는 질병별로 얼마. 이 중에서 질병별로 묶은 포괄수까제를 DRG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DRG, PPS 하면은 질병별로 묶은 포괄수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5쪽입니다.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405쪽의 맨 꼭대기에 DRG, PPS 눈에 보이시나요? 네. 질병별로 묶은 포괄수까제예요. 그렇죠? 결국 백내장 수술하는데 얼마?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포괄수까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건 아니고 딱 몇 가지가만 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게 백내장. 그렇죠? 그럼 백내장 수술하는데 얼마 딱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입니다. 환자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박 3일이라고 합시다. 2박 3일. 그런데 하루 만에 이 환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2박 3일을 다 채우는 게 좋아? 빨리 퇴원시키는 게 좋아? 빨리 퇴원시키면 돈 거슬러줘요. 근데 혹시? 안 거슬러줘요. 그럼 나머지 돈은 병원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퇴원시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원하면서 저 언제쯤 퇴원해 꼭 물어본다면서요. 일찍 퇴원하면 되게 좋은 줄 알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퇴원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서비스가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웬만하면 안 해줘. 나머지 돈을 다 병원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서비스가 규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과소진료 의료가 있다는 거죠. 맞죠? 웬만하면 서비스 안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포괄수까제. 그래서 세트 판매를 묶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괄계약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독일에서 행해지는데 총괄계약제는 총액계약제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갈게요. 가볍게 설명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자, 요거는 뭐냐면 독일에서 우리나라는 공단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1000여 개가 있어요. 조합입니다. 조합. 그런데 그 나라 국민이면 어느 조합이든지 꼭 들어야 돼. 근데 어느 조합이 들지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조합마다 달달이 내는 보험료가 제각기 달라요.
여기는 좀 비싸, 여기는 좀 싸요. 그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싼 조합에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달달이 보험료를 내. 근데 이 조합하고 계약을 맺은 병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결국 이 조합에 들었으면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여기에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의료진이 조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총괄계약기는 뭐냐면 요 조합하고 병의원이 한 달, 그러니까 1년 계약을 맺어요. 1년 계약을 맺어서 총액을 주는 겁니다. 그럼 총액 계약제, 총괄계약제라고 표현하는데 총액을 줘. 그럼 여기 있는 의사들은 진료를 최대한 잘해줄까? 웬만하면 진료를 안 해줄까? 안 해주지. 왜?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걸 우리 총괄계약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괄계약제는 지불 좌측과 진료자 측이 보수 총액의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다. 예, 독일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상대가치 수까지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갈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상대가치 수까지는 가치를 매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 중에 의사인데 근무 중에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3시에 응급으로 나와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어떤 게 값어치가 더 있어요? 솔직히. 응급이 훨씬 가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1.2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근무 중이잖아. 0.8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전체적인 의료비. 올라가요? 떨어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요? 대답이 안 나온다.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여기는 0.8배고 0.2, 여기는 1.2배를 해줍니다. 똑같아져요? 아니에요. 떨어져요. 왜? 응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치수까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수술도 몇 시간 이상이면 1.2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크게 몇 개다? 3개. 뭐예요? 행위별수까지, 포괄수까지, 또 하나가 상대가치수까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행위별수까지고 포괄수까지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치수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끝났고요. 이 중에서 행위별수까지는 제가 분명히 설명 대강 드렸습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벌써 지루하신가 봐. 하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눈을 보면 자꾸 제가 여러분 눈을 보려고 하는데요. 눈을 보잖아요. 눈동자가 있습니다. 애기동자가 있습니다. 이게 축동이 될 때가 있고 산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축동은 언제 되는지, 아니, 산동이 언제 되는지 아세요? 산동? 산동 언제 될까요? 환자가 죽으면. 그래서 펜라이트를 비춰서, 근데 눈동자 쫙 걸어서, 아, 돌아가셨구나. 이게 이제 죽으면 산동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분은 산동돼지분, 그치? 산동돼지분은 산동이 되겠지. 그쵸? 하나가 흥미로울 때 그게 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동생, 조카 게임할 때 눈 바짝바짝 빛나는 거 보셨어요? 이게 산동이 되니까 까만색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이 형광등 불빛에 바짝바짝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축동은요? 오히려 흥미 없을 때 축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축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갈색 동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흐리 멍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 그치? 그래서 자꾸 보면 저도 졸릴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나중에 가면 눈동자 안 봅니다. 저 혼자 계속 칠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졸린 거구나. 그래서 저는 맨날 소원이 여기 원장님한테 여기다 거울 하나 좀 해주세요. 거울 크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내 얼굴 볼 거 아니야. 내 눈동자가 저렇구나. 이러면서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발 자꾸 눈을 부라리셔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산동하니까 그 생각이 또 나는데 일단 나중에 의료법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얼추 시간 다 돼가죠? 지금? 네. 다 됐대요. 그럼 일단 쉬고 그 다음에 전달 체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